이번 시간은 배터리 분리막 업체죠. SKIET 종목 분석해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SKIET 주가에 영향을 크게 주는 요소가 뭐냐?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세 가지 제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블록딜입니다. 얼마 전까지 블록딜이 벌어졌고 그때마다 주가는 크게 내려갔습니다. 이 블록딜이 뭔지, 왜 자꾸 벌어지는지, 앞으로 블록딜은 또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현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인데요. 지난 거의 1년간 계속해서 주가는 주구장창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는데요. 지금의 주가 과연 저평가됐고 매수의 기회인가? 이 주가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적 전망입니다. 뭐니 해도 실적이죠. 이 실적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가 변동 체크 포인트 첫 번째 블록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의무보호 예수, 오버행, 블록딜 이런 말들이 뭔지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모펀드들이 상장이 예상되는 종목에 미리 투자를 해놨다가 상장일 됐을 때 그때 엑시트를 하고 그 차액을 취합니다. 이런 펀드들이 사모펀드들인데요. 이 사모펀드들이 상장되자마자 그 물량을 대거 내놓지 못하도록 의무보호 예수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식을 예탁하게 하는 건데요. 대주주들은 다 예탁을 상장 시에 해야 합니다. 이런 의무보호 예수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잠재적 대량 매도 물량, 이 사모펀드들이 대거 내놓을 것 같죠? 이런 물량들을 오버행이라고 합니다. 이 오버행은 계속해서 나오기 전까지 우려를 하죠. 그래서 이 오버행 이슈는 신규 상장 종목들의 경우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요. 그렇게 해서 주가가 뜨지 못하고 눌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이 오버행이 출현해요. 그게 바로 블록딜입니다. 정규장에 거래하지 않고요. 장 종료 이후에 사전에 매수자를 구해놓고 시간 외에 대량 매매하는 것을 블록딜이라고 합니다. 이 블록딜이 행해진 날 다음 주가는 보통 크게 하락하는데요. 정규장 이후에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거래가 됐을 당시에는 이미 장은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날 크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블록딜의 경우 현재 주가보다 한 10에서 20% 정도를 할인해서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0%나 20% 정도 떨어지는 것이 적정 주가 아니야? 라는 이런 인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주가가 하락하고요. 2대 주주 프리미어 파트너스라는 PEF가 있었습니다. 이 PEF가 1차 블록딜을 먼저 4%를 행했는데 그게 작년 11월이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 7월 5일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2차 블록딜이 있었고 나머지 지분 4.4%를 모두 블록딜로 처분했습니다. 역시 주가는 크게 내려왔죠. 이 두 번의 블록딜이 있었는데 각각 주가는 크게 하락했고요. 이제는 오버행 부담은 다 해소된 것 같습니다. 1대 주주 SK이노베이션이 61%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2대 주주가 프리미어 파트너스였는데 다 엑시트 했죠. 그리고 2대 주주가 이제는 지분율 5%인 국민연금이 됐습니다. 국민연금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갑자기 크게 물량을 팔아넘길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래서 블록딜은 앞으로 더 이상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주가 변동 체크포인트 두 번째, 현 주가 수준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난 한 1년 넘게 주가가 주구장창 계속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 얼마나 저평가된 것인가, 저평가됐다면 정말 지금이 매수 기회인가, 그런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저평가됐는지 고평가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밸류에이션 지표를 적용해 볼 건데요. 그 밸류에이션 지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PER 적용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PER은 항상 지표는요, 내가 보고 싶은 게 분자에 있고요. 그냥 보지 않고 뭐 대비해서 봐요. 그 대비되는 게 분모에 있습니다. 순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보겠다. 이게 PER입니다. 순이익이 1년에 100억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러면 PER 멀티플 10인 회사입니다. 보통 별로 전망이 없어. 이 멀티플이 내려가고요. 아주 전망이 좋은 회사는 이 멀티플이 올라갑니다. 현재는 순이익이 얼마 안 나지만 미래에 아주 큰 순이익이 날 거야 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주가를 많이 매수하고 그래서 시총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이게 PER 지표고요. 지난 5월 30일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배터리 소재
뭐 대표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이 있죠. 이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케미탈, LNF 이 세 개의 회사의 5월 30일 종가 기준 PER 멀티플을 보면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 50 내외 정도의 상당히 높은 PER 밸류에이션을 보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회사들은 10에서 15 정도의 PER 멀티플을 평균적으로 갖는데요. 이렇게 아주 미래의 전망성이 좋아라고 시장에선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0 내외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에코프로비엔, 포스코 케미탈, LNF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5월 30일 종가 기준이고요. 자, 그런데 SKIT는 이보다도 훨씬 높은 거의 100 수준의 PER 멀티플을 5월 30일 주가 기준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들도 상당히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가지고 있으나 SKIT가 훨씬 더 높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을 가지고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최근 주가에 의한 PER 멀티플을 다시 계산해 보면요. 자, 7월 15일 종가 기준에서 에코프로비엔, 포스코케미탈, LNF의 PER 멀티플은 다소 내려왔습니다. 주가가 그동안 좀 내려왔죠. 전체적으로 장이 안 좋았고 다 좀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그래도 한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소 내려왔지만. 그런데 SKIT는 크게 내려왔습니다. 100 수준이던 PER 멀티플이 이제는 50이 좀 넘는 그런 수준이 됐네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크게 내려온 이유가 뭘까요? 이미 너무 고평가되고 있었다. 그런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이제는 SKIT도 다른 배터리 소재 업체와 비슷하게 자신의 주가 수준을 찾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 주구장창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주가의 하락이 결국 자신의 적정 주가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바로 이유 있는 하락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까? 이게 결국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실적 전망을 통해서 앞으로의 주가도 좀 생각을 해볼게요. SKIT는 배터리 분리막 회사입니다. 이 분리막은 양극과 음극을 분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럼 분리만 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통하려면 또 이온이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넘어가고 어떨 때는 분리하고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아주 어려운 특징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어려운 거죠.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자, 작년까지 이 분리막 캐파가 13.6억 제곱미터였습니다. 분리막이니까 이 제곱미터로 면적으로 이 캐파를 표시하는데요. 13.6억 제곱미터였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유럽에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에 보시면 빨간 부분이 유럽, 특히 폴란드인데요. 이 폴란드의 캐파를 계속 꾸준히 증설을 하는데 유럽이 바로 이 배터리 생산 업체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고강도 탄소 배출 규제가 있는 곳이기도 하죠. 그래서 전기차 전환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앞으로도 상당히 빠를 것 같고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하나의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 집중적으로 투자는 하고 있으나 이 투자한 생산 설비에서 생산이 지금까지 좀 원활치 못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요. 그 이유가 승인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포엠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엠이란 생산의 4대 요소라고도 하는데요. Man, Machine, Material, Method입니다. Man은 사람이고요. Machine은 장비, Material은 소재, 재료, 그리고 Method는 생산 방법입니다. 자, 부품 공급 업체의 이 네 가지 생산 요소를요,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승인이 필요한데요. 이 승인이 자꾸 지연돼요. 그래서 투자한 게 생산으로 바로 연결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22년 1쿼터에 완료가 될 것으로 기대했던 승인이 2쿼터에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감상비와 일회성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승인이 지연됨으로써 그 승인 지연으로 인한 일시적 출하량 정체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억 제곱미터의 출하량이 예상됐었습니다만 7.5억 제곱미터로 그 출하량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출하량 하락을 실적에 반영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 출하량 제한은 승인이 지연이 됐기 때문이지 특별히 뭐 기술이 부족하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2022년이 가장 매출이 적고 그래서 이익이 적은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고 이후로는 매출이 증가하면서 생산 투자했던 것들이 다 매출
이익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순이익을 보면 700억 원 예상하고요. 그리고 2023년 1,900억 원으로 껑충 뛴과 동시에 2024년에는 무려 3천억 원까지 그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앞선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 해보겠습니다. 이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또 목표 주가까지 설정을 하는 거죠. 역시 PER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실적은 2022년에 일시적으로 그 매출이 좀 제한되는 그런 한 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순차적으로 다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2022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한다면 좀 가혹할 것 같고, 일시적으로 이 물량이 묶였던 그런 그 영향을 완전히 벗어나는 2024년 실적 기준으로 밸류에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순이익은 앞서서 2024년에 3천억 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순이익의 PER 멀티플 곱하면 시가총액 나오죠. 이 PER은 앞서서 같이 살펴봤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케미탈 이 양극재 소재 업체들 의 PER 24년 PER 멀티플을 예상해 보면요. 각각 29, 32가 됩니다. 순이익만 24년 기준이 아니라 PER 멀티플도 24년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30.5, 평균 30.5가 도출이 됐고요. 그래서 순이익 3천억 원에 PER 30.5를 곱한 9.1조 원이 시가총액이 됩니다. 자, 목표 이렇게 해서 나오는 목표 주가는 12만 7천 원인데요. 이제 현재 주가보다는 뭐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좋은 종목들은 미리 내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매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는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슈가 상당히 좀 완화됐어 라고 생각될 때 미리 장바구니에 담아놨던 종목들의 매수를 클릭하는 거죠. SKIT도 그런 차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 그 상당 기간 동안 꽤나 고평가된 기간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야 그 적정 주가 다소 밑으로 내려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현재 주가 그리고 앞으로 목표 주가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셨나요? 이해가 어려운 분은 댓글 달아주시면 또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된다 생각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